계속된 포성 속에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인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문소에선 교전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고심 끝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맹국의 협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도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일이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LA 지역 한인들은 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오늘 밤 12시부터 케이블과 위성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실시간 중계합니다. 아이오와주의 한 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발의 총탄이 발사돼 학생 1명이 숨지고 2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민간인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두 나라가 합의한 인도적 통로 확보에 따른 것이지만 러시아가 또다시 약속을 깨고 공격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첫 소식 심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속된 포성 속에 시민들이 피난길에 오릅니다. 현재 시각 8일 오전 10시 인도적 통로를 통한 민간인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의 공격 재개로 무산된 바 있는데 드디어 실제 대피가 이루어진 겁니다. 수도 키이우에서 약 300km 떨어진 도시 수미에선 민간인 약 3,500명이 대피했고 수도 키이우 인근 이르핀에서도 인도적 통로를 통한 민간인 대피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수도 키이우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수미 등 5개 도시의 인도적 통로를 개선한다며 임시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미시에서 인근 폴타바시 중심에 이르는 노선을 따라 12시간 동안 러시아군의 공격이 멈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 휴전은 대부분 지켜졌지만 이 검문소 한 곳에선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 러시아군에 포위된 남부도시 마리우폴에서도 대피가 추진됐지만 완전한 휴전이 유지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마리우폴 주변으로 폭격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서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민간인들의 대피를 앞둔 수미에선 전날 밤 공습으로 21명이 숨졌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난민은 200만 명을 넘어섰고 어린이 29명을 포함해 민간인 47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심연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를 떠나지 않겠다며 항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6세 여아가 탈수로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에 남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영국 하원을 상대로 한 화상 연설에서 항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бути чи не бути. Ви добре знаєте, це шекспірівське питання.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재앙적 모험이 실패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외교적, 인도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ritain and our allies are determined to press on with supplying our Ukrainian friends with the weapons they need. 한편 우크라이나 여당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위해 미국과 터키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안보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약속하고 미국과 영국, 러시아가 서명했던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이번 러시아의 침공으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이번 특별 군사작전에 징집병과 예비군은 참가하지 않고 오직 직업군인만 참가한다고 말했습니다. Подчеркну, 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не участвуют и не будут участвовать солдаты, проходящие срочную службу. 어제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에게 한 연설에서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등 동맹의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이 고민해왔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We're banning all imports of Russian oil and gas and energy. That means Russian oil will no longer be acceptable at U.S. ports. 연설 뒤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와 함께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미국인이 자금을 대는 것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국의 수입 원유 가운데 러시아산 비중은 약 3% 정도고 가스는 수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정부 수익의 3분의 1가량을 원유와 가스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는 일종의 극약 처방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독자 제재입니다. 가스의 40%, 원유의 2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유럽은 같은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푸틴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목표에는 모두 단합돼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러시아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한국에 향후 일정 부분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한편 미국 국가정보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높아 앞으로 상황이 추가로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We assess Moscow underestimated the strength of Ukraine's resistance and the degree of internal military challenges we are observing, which include an ill-constructed plan, morale issues, and considerable logistical issues. 하지만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강화를 공언했던 핵태세의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는 휘발유 가격 상승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한인타운까지 매일 100마일을 출퇴근하는 조민서 씨. 월 평균 $300를 넘지 않았던 조 씨의 휘발유 지출비는 지난 한 달 사이 $400를 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장거리 출퇴근이라서 기름값이 좀 많이 부담이 되고 기름값 오르는 거 보면서 이게 언제쯤 진정될까 걱정도 많이 되고요. 특히 요즘 같은 가격 폭등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고민입니다. 가격 부담에 사람들이 차량 이용을 자제하면서 전체적인 휘발유 수요가 줄다 보니 인상폭을 더 올려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영향이 많습니다. 제가 하루 평균 파는 양이 한 7,000가롱이었는데 지금은 같은 조건이라도 한 5,500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5,500 나간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마진을 더 늘려야지 현상 유지를 해가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가스값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봐야 하고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또다시 8.9센트가 올라 갤런당 $5.51.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2일 가운데 30일 동안 최고 기록을 계속해서 갈아치웠는데 이번 주 들어 단 일주일 만에 무려 62센트가 폭등하며 인상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발표는 더 큰 악재입니다. 당분간 가격이 내려갈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량 이용자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끝모를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 이제 $6대 진입은 시간 문제고 $7대까지 올라가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닌 상황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모두 34만 2천여 명으로 하루 만에 14만 명이나 급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어 인구 10명 중에 1명꼴로 코로나19에 걸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주 동안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서 한국이 코로나19 유행의 최정점을 지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아침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LA 지역 한인들은 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8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빨간 동그라미를 남긴 LA 지역 재외투표 참여율은 70.7%로 지난 19대 대선 때인 70.3%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LA 지역 한인들은 경제, 안보 등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타운에서 만난 대부분의 한인들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잘 살 수 있고 아파트 값이 조금, 집값이 조금 좀 다운돼서 없는 사람들이 좀 집을 지니고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가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뭐 빈곤한 층도 많고 그리고 빈부 격차가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그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LA 지역 한인들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한국 소상공인들의 소식을 안타까워하며 어려움에 처한 상공인들이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돕는 대통령이 되어주길 바랬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갔다 와 보니까 그 어려운 게 자살하고 소상공인들이 그런 마음에 있을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좀 뽑았으면 하는 마음의 바람입니다. 이 밖에 공정하고 공약을 실천하는 대통령 등 개인의 생각을 담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공정하고 좀 부패 없는 그런 나라가 돼가지고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껏 일하면서 정말로 한 만큼 노력만큼 살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나라 만들면 좋겠습니다. 첫째 안보. 어떤 대통령이 해도 좋아. 그러나 나라가 없어지는 건 싫어. KBS 아메리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20대 대통령 선거 특별 개표 방송을 오늘 밤 12시부터 시작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KBS 아메리카는 오늘 밤 케이블과 위성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실시간 중계합니다. KBS 대선 개표 방송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지 소개합니다. 24m 대형 LED 월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웁니다. 서울 KBS 사옥 밖에는 대형 야외 세트가 들어섰습니다. 높이 555m, 123층 규모의 한국 최고층 빌딩 롯데월드 타워, 농구 경기장 4배 크기의 코엑스 K-팝 스퀘어 전광판도 선거 정보를 전달하는 실시간 상황판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른바 XR로 불리는 확장 현실 속 청와대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 만큼 정교하게 구현됐습니다. 보통 개표 방송은 방송 기술의 경연장이거든요. 저희는 최첨단 방송 기술을 활용한 5원 생중계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보다 입체적이고 그리고 시원한 화면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송의 백미 출구조사는 태평양 기준시로 내일 새벽 2시 30분 발표됩니다. 이번 출구조사에서는 민심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심층 출구조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는 투표자들이 어떠한 투표 행위를 했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런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물어보는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진 스튜디오와 진행자로 등장하는 아바타. KBS 메타버스 개표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KBS는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방식의 개표 방송을 실시합니다. 음성을 통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컨텐츠에 몰입할 수 있고 TV 화면에서 일방향성으로 제공되던 정보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그 점이 좀 메타버스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카는 오늘 밤 자정부터 내일 오전 10시까지 스펙트럼 케이블과 디렉TV 위성 채널을 통해 생중계를 이어갑니다. 케이블과 위성 채널 시청이 어려운 경우 K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개표 현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학생 1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아이오와 디모인에 위치한 이스트 고등학교 앞입니다. 버려진 단피가 당시에 위험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어제 오후 수업이 끝날 무렵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차에서 내려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Some gunshots were reported to the Des Moines Police Department and to DMPS Public Safety. There was a very swift response to the north parking lot here at East High School, and 3 victims were shot at, injured, and one of those 3 has passed away. 총격을 받고 숨진 학생은 15세의 남학생으로 알려졌으며 16세와 18세의 여학생들은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14세에서 17세 사이의 10대 6명을 각각 1급 살인과 2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하교하는 학생들을 향해 11발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6정의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뉴저지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하나둘 아파트 앞에 모여듭니다. 화재로 안에 갇힌 주민 중 한 명이 어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래에 있던 구조대원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무사히 받아냅니다. 그리고 바로 후 아버지까지 받아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경미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아파트 거주자 중 4명은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아파트에 있던 5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욕시가 증오범죄의 강력한 처벌과 대응을 예고했지만 실제 증오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는 단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지역 매체 더시티가 뉴욕주 형사정의서비스국 통계를 분석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전체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건 중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집계된 569건의 증오범죄 사건 체포 중 단 87건이 법원에서 증오범죄로 인정돼 추가 형량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됐다가 증오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약 50%에 달했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35%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같이 낮은 증오범죄 유죄 판결 비율은 용의자가 증오범죄 혐의 형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용의자들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감형을 받는 형태의 사법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영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거나 신고 및 진술 등의 절차를 번거롭다고 여기거나 가해자로부터 보복이 두렵거나 그저 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모든 언어 및 물리적 증오 행위가 신고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뉴욕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발생한 아시안 증오범죄 사건의 16%가 한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족별로는 중국계가 4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계, 필리핀계가 3위, 일본계가 4위, 베트남계가 5위를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들도 즐겨 찾는 식품인 육포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8개 주에서 리콜됐습니다. 리스테리아균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소고기 육포 83개 제품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온성 세균의 일종인 리스테리아균 오염 우려에 따른 것인데 이 균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명령은 캘리포니아주뿐 아니라 엘라베마와 코네티컷, 미시간과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니아, 텍사스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1634파운드 분량에 적용됩니다. 한편 리콜이 적용되는 소고기 육포 제품은 15가지 맛, 20가지 이상의 브랜드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이 민원실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방문이 많은 것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LA 총영사관은 LA 카운티 보건국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총영사관의 경우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방문이 많고 실내 밀집도가 높은 장소임을 고려해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방역 차원에서 예약 없이 민원실에 입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예약을 완료한 뒤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기저질환자나 기침과 발열을 동반한 위험군의 경우 민원실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가 팬데믹 여파로 강제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LA 한인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LA 카운티의 퇴거 유예 조치, 임대료 체납 문제, 퇴거 통보 후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세미나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주택임대료 지원책 이후의 대응 방안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 세미나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됩니다. 줌 온라인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LA 한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KBS 아메리카는 오늘 밤 자정부터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20대 한국 대선 개표 방송을 중계합니다. 개표 방송은 케이블과 위성 채널로 송출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